이준석 사태. 이준석 사태라는 것은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일반적으로 언론은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저는 이준석 난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이 반란자들이 이괄의 난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잖아요. 무슨 홍경래의 난, 무슨 난. 예, 반란. 이거는 철딱선이 없는 망나니 이준석의 난이었습니다. 비대위 직무정지 및 당헌 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어저께 기각되고 난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이제 효력을 인정받았고 이제 이준석은 당헌에 따라서 대표직을 자동 상실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엄청난 가해 행위를 했던 이준석은 앞으로 심판을 더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심판. 그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멍해를 줬는가.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멍해를 준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집권 여당, 갓 출범한 이 여당 생각해 보십시오.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 169석이라는 극좌파들 정당에 이재명 당에 그 포지션을 갖고 온 군데 다 소위 멀티 대못을 박아놓은 그 상태에서 사법부 김명수 코드 도처에 발목을 잡는 그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고통의 출발을 한 겁니다. 환희의 출발이 아니라 고통의 출발. 그러면서도 그는 정치를 너무 멋들어지게 잘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체주의로 향하던 바로 문재인 정권을 바로 그 순간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놨습니다. 원래대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되찾았습니다.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준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예. 그것만 해도 커다란 업적인데 그 다음에 당나라 군대를 만들었죠. 9.19 군사합의 적장과 도보다리에서 만나서 USB를 건네줬는데 이 USB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바로 그 결과로 9.19 군사합의를 하고 그 결과가 뭐가 됐느냐. 당나라 군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슨 군대 훈련이 군사훈련이 없어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군을 완전 무력화시킨 겁니다. 훈련을 못하게 했다는 것은 군을 무력화시킨다 이겁니다. 누구 비위를 맞추려고 했을까요? 결국 그 군을 당나라 군대를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군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강하게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큰 업적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부서졌던 문재인이 부셨던 한미동맹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아주 강력한 대한민국에 보호를 하는 그런 한미동맹으로 다시 올려놓고 지금은 혈맹 이상의 혈맹이 돼 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축으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의 핵심 구조로 이렇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이 아니고 무슨 업적입니까? 그 다음에 곡간을 다 털어먹었죠. 곡간을 다 털고 빈 곡간 열쇠를 남겨놓은 이것을 이 민생이라는 또 코로나라는 이 두 가지의 그 곡간 털어간 그 열쇠와 빈 열쇠와 코로나 이후에 오는 그 경제 압박 이 두 개를 막아낸다고 지금 대통령은 민생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바로 이준석이가 공격하고 야당의 선봉에 섰습니다. 여당의 선봉에 선 게 아니고 야당, 민주당의 선봉에 서가지고 역할을 분담을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준석이가 두드려 부술 때는 내부에서 총질한 자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만 보고 있으면서 뒤에서 박수만 쳤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뒤로 후진시킨 용서받지 못할 정치 행태를 보인 아주 폐륜적인 정치. 국민의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이겼다고 자기공이라고 내세운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공을 내세우려면 국민들 앞에 후보 시절에 분탕질하는 걸 안 보여줬어야죠. 한두 번 분탕질했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나왔을 때 가장 어려운 시즌이죠. 대통령의 지지율은 1등으로 나오고 정권 교체는 윤석열만이 할 수 있다는 바로 국민적 의견이 많이 분출돼 있었는데 그는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때 이준석이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당대표라고. 자, 빨리 들어와라. 8월 달까지 들어와라. 들어오면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부숴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요, 들어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늦게 들어와라 그랬습니다. 왜? 들어오면 다 부술 계획을 다 세워놨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현명하게도 조금 있다가 시간을 끌다가 들어왔습니다. 이준석이 없을 때 휴가 중에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휴가 중인가 뭔가 뭐 하여튼 없을 때 부재 중에 들어왔는데 그건 잘한 일입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준석, 그는 결국 비단 주머니 3개를 준다. 시험을 봐야 된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희롱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공격했습니다. 공격수는 딱 정해 있었습니다. 하태경, 유승민. 네, 정해 있었죠. 김종인. 김종인은 내부 총질자의 고문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이제 징계를 받고 이제 밀려났습니다. 이제 그는 국회의원에 출마 못합니다. 적어도 국민의힘 이름으로는 공천받을 수 없습니다. 당대표 될 수도 없습니다. 역선택해도 안 됩니다. 이제 유승민이가 역선택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쫑긋쫑긋하고 있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막아야 됩니다. 그는 좌파이지 자유우파가 아닙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결국 내부 총질의 상징이 된 이준석. 대통령 문자가 공개돼 가지고 권성동 씨가 곤욕을 치렀는데 바로 그것이 이준석에게 호재가 됐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는 대통령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자 불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활활타오르는데 이게 권성동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권성동은 할 말을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대통령을 향해서 양도구역이라든가 신군부라고 직접 공격했습니다. 정말 이건 상식을 결한 사람이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준석에게는 그래서 신선한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많은 국민들은 환멸로 바뀌었습니다. 환멸. 청년 정치에 대한 환멸. 이제는 청년 정치 나왔던 그 말만 나오면 바로 박살납니다. 국민들한테. 왜? 이준석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를 망친 자가 바로 이준석이었다는 거예요. 이준석은 청년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2030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이준석이 어떻게 청년 대표냐 하고들 그 말은 한참 전에 나왔습니다. 이 여당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은 이준석이란 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서툴게 대응했던 권성동 씨 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권성동 씨는 일단 물러나고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받을 걸 받았죠. 네. 정치는 냉철합니다. 냉엄하고 그가 뿌린 정치의 씨앗은 반드시 그가 받아야 됩니다. 이준석은 앞으로 총선에도 못 나갑니다. 1년을 받았지만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아주 많이 봐준 겁니다. 1년 가장 적은 것을 해줬죠. 제명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제명을 안 시켰습니다. 아마도 제 느낌이죠. 이거 느낌. 혹시나 김종인이가 전화해서 살려둘 수 있는 어떤 기회 불씨를 남겨놓은 거 아닌가라는 오해까지 할 정도로 말이죠. 저의 오해입니다. 저 개인적인. 그러지 않았을까. 전방위적으로 이준석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려놓을 수 있는 불씨가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100% 제명이었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니.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무게감이 그대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찬종 의원 같은 이는 이양희가 과거에 6개월 당원권 정지시킨 것 그 자체가 모순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제명, 그때가 탈당 및 제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준석을 그렇게 6개월이란 경미한 당원권 정지를 줬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방방 뛰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 네, 여하튼 일단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준석은 이제 총선에도 못 나갈 뿐더러 이제 까불면은 속된 말로 한포 사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까불면은 이제 입도 조심해야 될 거고 함부로 까불다가는 까부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의 채찍. 지금 채찍을 딱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1년 추가 당원권 정지를 하자 채찍을 다시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 정부 정책 거의 모두 다 시비를 걸고 흠집내고 그런 판에 최악의 발목 잡기를 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또 유승민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조연들 하는 소위 이해관들 하태경이라든가 김웅이라든가 허은하라든가 이런 자들이 함께 발목을 잡고 그를 엄호했습니다. 허은하 이름으로 국회 소통관까지 자리를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이 거기서 기자회견도 하고 말이죠. 국민의힘이 초반에 실패를 말해야 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알아서 단단한 마음으로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려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런 대가 세고 강인한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이준석의 그 후유증을 딛고 넘어가고 밟고 넘어가고 그래서 발전으로 화해해야 되는 바로 엄혹한 그런 현실감을 충분히 극복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사다난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건이 많았던 이준석 난 때문에 이준석 난이 일단 진압이 됐습니다. 일단 사법부에서 진압해줬고 그 다음 당원권 1년 약한 징계를 했지만 그러나 1년 플러스 6개월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는 국회의원도 못 나갑니다.
나가서도 안 되고 또 나가 공천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예. 아마 그는 탈당이라는 출구 전략을 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못된 짓을 또 계속해서 총질을 하는, 이제 내부가 아니니까 내부 플러스 외부적 그런 총질을 하고 다니진 않을까. 그때는 가차없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당원들이 단합을 해서 그를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항이 윤리위원장이 1년 더 연장했으니까 책임을 지겠죠. 만약에 잘못하면 또 추가 제명이 있으니까 말이죠. 네. 여백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준석 난은 잘 진압됐습니다. 없어야 될 일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상처는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국민의힘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국민의힘 지지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엄청난 상실감과 모욕감과 분노를 가졌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바로 이것이 치유의 가장 기본 목표가 돼야 됩니다. 윤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그를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안 바치면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바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려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밀었잖아요.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바쳐줘야 됩니다. 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